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언론이 보도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통한 평양 초청과 관련해 아마도 가지 않을 것이며 아직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북한 방문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미래 어느 시점에 그러길 바란다고 말하고 이어 김 위원장도 미국 방문을 원한다고 확신하지만 그것도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아직 가야 할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Probably not. I don't think it's ready. I don't think we're ready for that. I would do it at some time in a later future. And depending on what happens, I'm sure he'll love coming to the United States also. But no, I don't think it's ready for that. I think we have a ways to go yet.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63차 국제원자력기구 IAEA 정기총회가 1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막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닉 페리 에너지 장관이 대신 읽은 연설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프로그램 위협에 대처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will also continue to work towards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총회에서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김 위원장이 합의를 지킬 것이라는 신뢰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에게 완전한 비핵화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하면서 엄격한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The EU urges the DPRK to embark on a credible path towards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and to take concrete steps in this direction. 영국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들과 유엔 결의 위반에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은 북한 비핵화 달성에 검증이 필수적이라면서 모든 나라들이 안보리 관련 결의들을 전면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63차 IAEA 정기총회는 오는 20일까지 계속됩니다. V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몇 주 내에 실무협상 개최를 기대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합의된 시간과 장소에서 이런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16일 언론에 북한과 관련해 발표할 만남은 없다면서도 북한의 9월 말 협상 재개를 위한 약속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이날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의 담화를 통해 실무협상이 가까운 몇 주 내에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실무협상에서 자신들의 제도 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조치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북한의 군사시설과 동향을 정밀 파악하기 위해 민간 고해상도 위성사진 제공업체와 신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 정보기관이 북한을 겨냥해 민간업체와 정보 계약을 맺은 것은 처음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가지리정보국은 감시위성이나 무인비행기 드론을 통해 촬영한 고해상도의 항공사진과 영상을 분석해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입니다. 중앙정보국 CIA, 연방수사국 FBI 등과 함께 미국의 주요 5대 정보기관 중 하나로 꼽히는 국가지리정보국이 16일 북한 군사 관련 동향 파악을 위해 민간 지리정보 분석업체 올소스 애널리시스와 신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년간 약 196만 달러, 약 23억 원 규모로 미국 정보기관이 북한을 겨냥해 민간업체와 정보 협력을 맺은 첫 사례입니다. 국가지리정보국은 북한 군사시설과 군 동향에 대한 정찰과 감시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계약했으며 앞으로 구체적인 군사 관련 정보 자료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VOA에 밝혔습니다. 로버트 샤프 국가지리정보국장은 연례 지리정보 관련 행사에 참석해 지리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Our mission, we produce and deliver trusted geospatial intelligence so that policymakers can make decisions, so that warfighters can do what they need to do, so that first responders can do what they need to do.
국가지리정보국은 북한 군사 관련 지리정보 수집을 위해 통합 분석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계약은 그 일환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약업체인 올소스 애널리시스는 위성을 활용한 고해상도 위성사진 분석 분야에서 미국 내 선두 기업입니다. 특히 지난 2016년 북한의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 시험 움직임과 2017년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 움직임을 위성사진을 통해 포착한 바 있습니다. 올소스 애널리시스 측은 계약 체결과 관련해 국가지리정보국의 새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통신 관측 분야 우주기술 기업과 제휴해 높은 수준의 분석과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가지리정보국은 이번 계약을 통해 정책 위반자들이 적의 위협으로부터 올바른 대응을 하는데 더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이 석탄 발전을 주로 하는 북한의 전기 공급률은 39%로 100%인 한국, 일본에 비해 열악하다는 지적이 다시 나왔습니다. 북한은 또 동아시아에서 화석연료 감축과 에너지 다양성 등을 우선 정책으로 삼지 않는 유일한 국가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몇 년 전 촬영한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위성사진입니다. 불빛이 화려한 한국, 중국 등과 달리 북한은 평양을 제외하고 대부분 암흑처럼 검게 나타나 있습니다. 세계에너지협의회는 최근 발표한 2019 세계 에너지 시나리오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북한의 열악한 전기와 정책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전기 공급률은 39%에 불과해 국민에게 100%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주변 국가의 큰 격차를 비교했습니다. 이어 동아시아 국가들은 과도한 에너지 수입 의존을 줄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여러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북한만 예외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수력 발전과 석유를 대체하기 위해 석탄을 전기 공급 원료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북한의 1차 에너지 총 공급량은 2017년 기준 1,124만 석유 환산톤으로 한국의 3억 66만 대비 27분의 1에 불과합니다. 1인당 북한의 에너지 공급량은 0.45 석유 환산톤으로 한국의 13분의 1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석탄을 주로 사용하는 후진성 때문에 북한의 산업은 발전하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와 세계은행 등 5개 국제기구는 지난 4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이런 이유 등으로 인구 1,400여만 명이 제대로 전기를 공급받지 못한 채 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의 불안정한 전력 공급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my thinking is everybody has a line, but the supply is very unstable. 브라운 교수는 특히 북한이 가뜩이나 열악한 국가 재정을 에너지 공급 개선보다 군사력에 과도하게 투입하면서 전기 공급은 수십 년째 불안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6일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신임 외무상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문제와 한일 관계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북한 비핵화는 양국 간 공동 목표이며 미국은 광범위한 지역과 국제 현안에서 일본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일본과 한국 간의 건설적인 대화 필요성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해 동맹국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최근 개각을 통해 그동안 미일 무역 협상을 담당해온 모테기 경제재생상을 외무상으로 발탁하고 고노다로 외무상을 방위상에 임명했습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16일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 집회에 참석해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이 주체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7일은 2002년 평양에서 북한과 정상회담이 열린 지 17년이 되는 날이라고 강조하면서 납치 피해자들도 나이가 들고 있어 한순간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최근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입장에 모든 참가국이 지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